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핀셋과 신대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서울 강남 3구와 세종시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이제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는 그 특정 지역에 대해 정부가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그 이른바 핀셋 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핀셋 정책의 틈을 악용해 적용 지역이 아닌 곳에 투기 세력이 몰려들면서 정작 실 거주자가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우리 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이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이게 뭐 상향 평준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그 피해 사례가 이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는 직선거리 300m 정도의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요. 아파트들 간에 이제 호가가 2배가량 차이 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이 아파트들의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쪽에서는 3억 원에서 4억 원, 그리고 건너편에서는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크다. 이게 글쎄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요, 그 이른바 버스 투어까지 동원돼 그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단체로 묻지마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불법 행위는 행정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그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그 불법 영업, 그 허위 매물 단속 강화 등 그 시장 과열 현상 대책 마련에 좀 나서기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예. 그 시장 상황을 보면 그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둔산동이나 월평동, 만년동 쪽은 외지 투자자들이 이른바 이제 찍는 형식으로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에 값을 대폭 올려놓고 사놓은 매물 중 아주 일부만 다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 실 거주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매물이 많지도 않아서 그 시장에 나오는 집은 바로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일으켜서 일부 지역, 뭐 대전도 포함됩니다만 집값을 더 올려놓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 과거 콜럼버스 등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을 때를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여기엔 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발견이라 함은 아무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제 잉카나 아스텍 등 그 문명 사회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유럽인들만 몰랐던 것이었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그 유럽인들의 침략과 강탈입니다. 하지만 그걸 미화시키기에 그 신대륙 발견, 뭐 개척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대전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투기 세력의 신대륙도 아닐 테고요. 그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대전시나 각 자치구 역시 그 세수 중대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좀 포장된 그 자기 합리화만 하지 말고 그 서민들의 고열을 짜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뉴욕에 가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뭐 뉴욕에 가보질 않아서. 네. 왜 갑니까, 뉴욕에? 그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 둔산 센트럴파크는 지난 지방선거 때 허태정 시장과 그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죠. 예. 그 얼마 전 대전시에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380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 발표할 때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2천억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판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이번에 발표한 예산 380억 원 가량은 그 공원 인프라 조성 사업비만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이제 부지 매입비, 설계비, 조경 보식 비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은 총 사업비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둔산 센트럴파크는 총 면적이 1.25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는 뉴욕 센트럴파크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연간 3,700만 명가량이 찾는 이 뉴욕 센트럴파크 못지않게 이곳을 명소로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네.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제 용역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간 보고에서 각 공원의 이제 연결로에 그 횡단보도 설치와 기존 황토길을 연계해서 산책길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게 만들어 그 차량 서행을 좀 유도하고요. 공원 연결부에는 친수 공간이나 분수 등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걷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도시의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당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제한된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공론화 과정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그 대전시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원도심은 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공원이 많은 서구에 그 시민 열세를 들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예, 역시 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역차별 문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군요. 네, 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센트럴 파크를 보기 위해서 뉴욕에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는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도 있고요. 그 공연 중심지인 브로드웨이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자유의 신상도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와 그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간 김에 그 센트럴 파크도 방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전은 어떻습니까? 뭐 대전에 월거가 있습니까? 브로드웨이가 있습니까? 그 세계적 명소는 단기간 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대전시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일부 이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그 온갖 미사여구 붙여가면서 명분만 만들지 말고 그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남 화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는 과거 이제 학력고사 세대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 시험 치르고 난 뒤 졸업하기 전까지 그 학교 생활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을 소화하셨는지? 저희 때는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네. 곧 방학을 해서 얼핏 다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주로 이제 오전 일과만 학교에서 소화했던 것 같고요. 그 예. 오전에 주로 영화 감상이나 견학 아니면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엎드려서 이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지난주 올해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직 성적 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고3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그 대학을 선택하고 또 이제 면접이나 논술 준비를 여념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큰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 모두 좀 다소 좀 긴장감이 좀 풀어져서 학사 일정을 채우는 게 좀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늘 이제 학교에서 이때가 가장 힘들 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예, 시험은 끝났고 학사 일정은 남아 있고 아이들은 당연히 또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뭐 정상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네. 관리를 해야 되는 학교에서는 좀 난감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 시기를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 그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서 신용등급 관리 요령이나 그 금융범죄 예방법, 학자금 대출 정보 등의 이제 각종 금융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수시 면접에 대비한 그 모의 면접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밖에 다른 학교에서도 뭐 노동이나 인권, 뭐 세금 관련 등의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이런 교육 받기가 어렵잖아요.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 고3 학년 말 그 학사 운영을 단위 학교별로 좀 자율에 맡겨 그 진로 탐색이나 자기 개발 시간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던 바도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얼핏 봐서는 좀 내실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함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 그 실효성인데요. 세법 상식이나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인데 이게 이제 특강 한두 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좀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도 끝났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뭘 또 든다.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취지는 좋은데 그 실효성 문제 이런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건데요. 뭐 이런 정보들은 특강이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그 정보화 시대에 그 포털에서 검색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오후 시간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체험학습 이런 걸 신청하면은 대부분 또 학교에서 수용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작년 그 서울 대성고 학생들이 그 추억 여행을 떠났다가 펜션에서 그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또 여러 명이 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험 한 번으로 뭐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험이 제도고 시험 제도가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수능이 끝나면 그 사실상 교과 과정이 끝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야 이 시기가 그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보여주기식 특강 몇 개 배치해 놓고 뭐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그 소양 교육을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오후 시간대까지 좀 특별 학점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요. 그 이 소중한 시기를 좀 안전하고 그리고 좀 알차게 보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는 문자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341분께서 번호 쓰시는 분께서 저 문자를 주셨는데 수능 보고 나선 정말 교실 분위기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도 있고 실속형들은 자격증 준비도 많이 하던데 경제상식, 법상식, 컴퓨터 특강 등등 평소 배우지 못한 수업 등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여러 가지 평소에 예. 못 배웠던 공부들을 좀 나열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취향대로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면은 예.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문자를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뭐가 비쌉니까? 네, 대전시는 그 올해부터 그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그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 차액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전광역시의회 그 교육위원회 소속 정기현 의원이 그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 사업을 위탁받은 품앗이 마을이라는 그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는 일부 식재료들이 일반 그 생활협동조합에 비해서 최대 뭐 2배까지 비쌌다 뭐 이런 사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이 사회적 기업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더 비쌌다. 뭐 최고 2배까지나 비쌌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좀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죠. 그 대전시는 올해 학생 한 명당 그 한 명의 한 끼당 220원씩을 추가로 산정해서 그 총 30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을 그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 그 품앗이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품앗이 마을은 주로 바른 유성찬이라는 업체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 의원은 그 비교적 가격 비교가 용이한 그 가공식품 20개를 선별해서 다른 친환경 그 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동일 제품과 직접 가격 비교를 좀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조사 결과 그 품앗이 마을은 두부를 100g당 833원에 구입한 반면 비교 대상인 다른 생협은 각각 100g당 473원과 464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그 점이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관련 보도에서는 푸마시 마을 입장이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마시 마을 측에 직접 그 이유를 좀 물어봤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비싼 이유가? 네, 우선 그 푸마시 마을 센터장은요, 그 정기연예인의 가격 비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이 센터장은 푸마시 마을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로컬 푸드인데 그 정기연예인은 같은 로컬 푸드가 아닌 그 생협의 친환경 제품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협은 전국 단위의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리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거의 뭐 2배 차이 나는 거는 뭔가 좀 글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단위의 생협에 비해 로컬 푸드의 유통 구조가 좀 더 단순하니까 중간 비용도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푸마시 마을 센터장은 생협은 이제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대량 유통이 가능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반면에 그 로컬 푸드는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협과의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전시에서는 푸마시 마을에 1년간 전체 운영비 그 약 12억 원 중 3억 원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좀 다시 물어보니까 센터장은 그것만으로는 그 거대 규모의 생협과 비교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무조건 뭐 저가로 그 납품가를 낮춰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좀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로컬 푸드 입장은 일단은 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한 로컬 푸드 입장 때문에 결국은 그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식재료를 친환경 식재료보다 비싸게 구입해야만 하는 현실이 그렇게 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또 다시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은 로컬 푸드 사업의 취지는 그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만약 생협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면 결국 지역 시민의 그 혈세가 그 지역을 위한 게 아니라 중앙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냐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농산물 중 가장 가격이 싼 걸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생산자도 좀 어느 일정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고 또 소비자도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또 양질의 품질을 사고 이게 뭐 기본적인 시장의 논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믿고 먹일 수 있는 이런 친환경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친환경 그 농산물을 제공하기에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죠.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and와 or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영어가 많습니다. 네. 뭐 and는 그리고 네, 예.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말이고 or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겠죠. 예,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어제 이 시간에 그 대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을 위한 일부 식자재 구입비가 비싼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뉴스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그 제가 좀 정정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른 유성찬이라는 그 업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것은 업체가 아니라 그 인증 브랜드 이름이고요. 현재는 그 한박가득이라는 브랜드로 사용하는 그런 명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사업은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대전시에 사업을 맡아서 푸마시 마을에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어제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자면은 그 대전시의 정기현 의원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식자재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그 친환경 식자재가 아닌 로컬 푸드를 구입하면서 왜 친환경 식자재보다 비싸게 구입하냐 하는 게 좀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 푸마시마을 측은 대전엔 그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이제 전국 단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생협의 식자재와 상대적으로 영세한 그 로컬 푸드와의 단순 가격 비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은 대전시의 입장을 좀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대전시 담당자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이 대전시 담당자의 설명 그리고 또 향후 대전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정기현 의원은 그 원래 제도 도입 취지가 그 친환경 인증 농산물 구입을 위한 그 지원인데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전에 많지 않은 그런 현실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유성구가 이 로컬 푸드 사업을 13년 동안이나 해오면서 그동안 농가들의 그 친환경 전환을 왜 이렇게 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 대전시 담당자는 중앙부처와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그 전국의 친환경 농가 비중이 5%가 채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한 그 소규모 농가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러면서 예. 그렇지만 향후 친환경 농가가 확대돼야 되는 것에는 공감하고 대전시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그 60여 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친환경 전환을 좀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는 농산물은 기준은 원래 이제 잔류농약 2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들만 엄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지역의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전시의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절차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환을 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예. 아직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현재는 필요할 때가 아닌 그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그 한꺼번에 식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신선 유지가 어렵다 이런 점도 지적됐었는데요. 그 이에 대해 대전시는 그 현재는 그 푸마시 마을이라는 곳 한 곳이 이제 대전시 모든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대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도 내년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운영을 하게 해서 그 배송의 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중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내년에 그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이에 대해 대전시는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학교 급식 지원센터는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각 학교별로 배송해주는 그런 통합형 모델이 아닌 그 현재의 체제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전국에서는 그 이런 통합형부터 행정형 모델까지 그 여러 형태의 그 급식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형으로 가려면은 그 일정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게 대전시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식 지원센터가 그 식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도기를 잘 걸쳐서 이제 통합형으로 나가는 방안을 좀 모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 역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과정을 잘 살펴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당부도 전해왔습니다. 그 현재 대전시 조례를 보면요, 그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 우수한 농산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그에 부합하는 우수 농산물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로컬 푸드가 이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을 좀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제기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예산이 좀 본래 취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대전시가 하루빨리 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고 또 질 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만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범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지역 유명 입시 전문학원인 제1학원이 그 무료 구술 면접 특강이라는 걸 통해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교도 대전지부에 따르면 제1학원은 지난 7일 서울대 수시 및 정시 모집에 대비해 그 무료로 구술 면접 특강을 진행할 테니 그 학생을 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대전의 각 일선 고등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사설학원이 이게 시험 끝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학교에 전달을 한다면서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이제 뭐 무료로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것도 일종의 영업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설학원이 그 공교육기관에 이런 영업행위를 도와달라고 한 셈이니까 그게 과연 좀 적절한 처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문을 받은 여러 학교들이 그 제1학원 측에 명단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제1학원은 그 서울대 일반전형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 과정에 지원한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내일부터 5일간 그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특강을 참여한 그 일부 학생에게서는 그 특강 내용이 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강 내용이 부실했다. 그리고 무료 특강이라고 하지만 이건 어떤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특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제1학원이 그 서울대나 의대에 지원한 그 성적 최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러한 입시 컨설팅을 한 뒤 만약에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 학원 출신이라는 점을 좀 대형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잠시 무료 특강 참여에도 그렇게 이용합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 협조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을 연 뒤 합격하면 자신들이 배출한 학생이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 학원의 홍보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잘 몰랐을까요? 글쎄요, 몰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제1학원 측은 그 서울 대치동 학원까지 가서 특강을 들어야 되는 그 대전 지역 학생들의 편의와 그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이다라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강에 참여한 학생이 합격했을 때 그 학원 홍보에 사용하는 거는 일종의 학원과의 관행이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안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료 특강만 하고. 네, 그 진정성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그 무료 특강만 하면은 얼마나 박수를 받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말이죠. 그 우리 사회의 그 학벌주의 조장을 그 교육계가 대놓고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이런 도움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그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중하위권 학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하지만 일선 학교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항상 입시가 끝나면 서울대 몇 명, 뭐 연고대 몇 명 이런 실적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교육계든 사교육계든 언론이든 아니면은 학부모니든 모두 이제는 좀 이런 학벌 지상주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교육청은 그 이런 입시 학원들의 편법 영업에 좀 협조하기보다는 이들의 이런 영업 행위에 대한 좀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신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키워드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공존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말은 영어 젠트리라는 것이 나온 말로 그 1960년대 중반 그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런던 서쪽에 있는 첼시와 그 햄스테드는 원래 빈민가였었는데 이곳에 이제 젠트리 계급 그러니까 뭐 중산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고급 주택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이로 인해 그 주거 비용이 치솟아서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이제 글래스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곳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우리 대전에서도 최근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좀 화두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 동광장 쪽에 위치한 그 소재동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소재동은 1920년대 그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관사촌이 형성되면서 과거에는 부촌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개발해서 소외되어 그 낡은 빈민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한동안 외면받았던 소재동이 그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이후 이제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그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집을 사들이면서 그 소재동 안에 있는 주택 절반 가까이가 빈집이 되어버렸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 낡은 집의 그 개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재개발 사업도 10년 가까이 그 지지부진되면서 소재동은 그 폐가가 넘치는 이른바 유령 마을이 되게 됐었죠. 예. 글쎄요, 뭐, 소재동, 개발이 낙후돼 있는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재개발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재개발이 좀 제대로 또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익선동 그 한옥마을의 재생 사업으로 잘 알려진 그 도시재생 전문업체 익선다다 출신이 만든 그 소재오란 업체가 그 얼마 전 소재동 일대 건물 30채를 매입해서 이 중 이제 10곳의 카페와 음식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 내년까지 이곳에 그 20개 이상의 매장을 더 열어서 그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재동을 살리겠다 뭐 이런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뭐, 이른바 이제 뜨고 있는 재생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네, 도시재생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마을 재생 사업은 그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재생 사업의 주체가 만약에 그 동네 주민들이라면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논의하고 합의해서 그 각자 맡은 역할도 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반면에 재생 사업의 주체가 마을 주민이 아닌 그 외부 민간 자본이라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찌 보면 그 재생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민간 자본은 주로 이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된 곳을 좀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곳들을 대량으로 좀 사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빈집이나 폐 건물에 그 복고풍을 뜻하는 뭐 이른바 뉴트로 감성을 좀 입혀서 입소문을 좀 내고요. 예. 이게 이제 소문이 퍼져서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생기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그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요즘 뭐 이런 지역이 많이 인기가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개발이 이제 외지인들에 의해서 이 중심에 의해서 이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현지인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이런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이곳이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면은 그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뛰어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높아진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도시 재생이 겉으로만 좀 화려해 보이지, 실제로는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부동산 사업일 뿐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도시 재생 모델도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좀 더 이제 더디더라도 그 낙후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의 그 주거 환경도 좀 함께 개선되어서 예. 이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민간 자본과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델과 좀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세는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잠시 후에 정치 토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을 모시고 현재 전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2309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함에서도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대전 라디오 유튜브에서 5시엔 대선함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예방의 중요성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혹시 우범소년 송치제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법률 용어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법률 용어가 워낙 어려워서. 예. 네. 어떤 뜻입니까? 이 우범소년 송치제도라는 거는 그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 10세에서 19세 그 미만 청소년을 경찰이 직접 이제 법원에 송치하는 제도인데요. 예. 일단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그 법원은 범행의 정도와 그 가해 학생의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한 뒤에 긴급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예. 그 이후 해당 청소년을 불러
재판을 진행하고요. 그 일정 기간 소년 보호심사원에 위탁을 해 지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이제 법원을 송치하는 그런 겁니다. 예. 네, 이 우범 소년들은요, 그 위탁 기간 동안 그 소년 보호 심사원에서 격리되어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만약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보호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교도소 수감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격리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우선 소년 법원에서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 보낸다는 그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우범 청소년들은 그 부모님과 헤어진 뒤 그 심사원의 격리 수용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인 범죄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와 그 증거 인멸을 예방하기 위함이 있지만 이 심사원의 위탁 보호는 그 목적인지 청소년의 교정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이 위탁보호 심사원은 그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와는 다른 일종의 그 합숙 교육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입소하게 되면은 그 심리 검사와 행동 관찰 및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 심사서가 작성이 되고 이 조사서를 바탕으로 그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 대해 그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우범 초년 그 송치 제도는 범죄 경력과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또 이제 위탁 수용 기간 동안은 학교 출석 일수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좀 주는 곳에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대전에서 여러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가 있었죠. 그 이에 대해서 대전지방경찰청은 그 학교 폭력 가해자 등 그 고위험군의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이 우범 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학교 폭력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은 그 학교 전담 경찰관 활동도 좀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은 그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되어도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모든 사건을 다 학교에 통보하지는 않아도 됐었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학교에 통보하도록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이 더 우선이 돼야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우범소년 송치 제도는요, 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좀 인권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 이후의 처벌이나 그 교화 못지않게 그 말씀하신 대로 예방 교육도 좀 더욱 철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의 다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벌써 15년째인데요. 그런데 예. 그동안 시민 혈세 지원 액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그 버스 이용 승객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정도 예산 지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예. 준공영제를 통해서 이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대전에서의 시내버스 승객 수는 그 1억 4,7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4년에 정점을 찍고 매년 그 수백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그 대전시가 버스업체 지원해주는 예산은 지난해에는 575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757억 원으로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그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 노선이나 정류장 시설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서 그 노선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버스 업체들의 그 부당 행위를 좀 원천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대중교통인 이 시내버스는 공공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시민 편익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그 돈이 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전시도 그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기존의 버스들을 인수하는 데에만 그 2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그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전시는 2025년 트램이 개통되고 또 교통공사가 설립되고 나면은 그 외곽 노선과 그 마을버스 등 100여 개의 그 노선부터 일단 공영체제로 전환할 그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사업주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뭐 이건 뭐 누차 이제 지적된 문제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선행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대전시회가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한 경영이나 수익금 고의 누락 등을 적발하면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또 이제 수십 배로 환수시킨 그런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만약 사업자가 고의로 수익금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은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 조치하고 예.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부당수 금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게 이제 3회 이상 적발되면요. 보조금 중단은 물론 준공영대 대상에서 또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보다 좀 관리 감독이 철저해져서 이런 방만 경영이나 그리고 비리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조례가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말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면은 불편할 때가 좀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이야 가끔 보여주기식으로 대중교통을 체험하지만요. 시민에게는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예. 불편함의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못지않게 시민의 다리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는 다음 달 대전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